오늘은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이채가 쓴 아버지의 눈물을 읽으면서 아버지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내 마음을 먹먹하게 했던 구절은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라는 구절이 아버지로서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였습니다. 시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며 떳떳하고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위해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더라. 오늘이 어제와 같을지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희망으로 하루를 걸어온 글 끝에서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런 자존심은 버린 지 오래구나.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서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이 시를 몇 번이고 읽으면서 아버지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아버지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었지만 때로는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지를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들이 지고 가야 할 짐들을 외면치 못해서 때로는 피곤함도 견뎌내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견뎌내기 힘든 바위보다 무거운 아버지의 짐을 힘들다 할 수 없으며 내려놓을 수 없는지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이 목을 메이며 가슴으로 울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지고 갈 책임이라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는 전경우 작가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이름을 걸고 돈을 벌러 나가고, 비록 그 버는 돈이 보잘것없어 이까짓 게 뭐냐고 아내로부터 핀잔을 들을 망정, 그럼에도 아버지는 이름을 걸고 또 돈을 벌러 나간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벌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는 게 아버지이고 아버지의 운명이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바로 아버지다. 아내도 자식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 자신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애청자 여러분, 아버지가 지고 가는 육체적인 짐과 마음의 짐은 너무도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을 놓으려 해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15일자 일간지에 요괴된 자식 사진 오토바이에 달고 50만 킬로를 달린 아버지 24년 만에 아들 찾아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 상동성에 사는 고 강탕씨가 어느 날 집 앞에서 아들이 유기되었다. 아버지는 유기된 아들을 찾아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 전역을 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24년 만에 아들 고신전씨를 만났다. 아들 고씨는 2살이던 1997년 집 근처에서 이명에 납치되어 허난성에 끌려가 팔렸다. 남아 선호 사상과 한 자녀 정책 영향으로 납치 행위가 성행할 때다. 아들을 찾기 위해 폐기 처분한 오토바이만 10대, 돈 떨어지면 다리 밑에서 자면서 때로는 강도를 만나기도 했다. 그런데 올 1월부터 실종 유기 어린이 찾기 운동에 힘입어서 상봉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위대했습니다. 오직 아버지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24년 동안이나 중국 전역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아버지의 위대함을 보면서 아버지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영국의 정치인으로서 국무총리를 지낸 고든 브라운은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다. 그게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영문에 보면은 매덤 머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매더는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머스트는 가장 큰 것과 최대 한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가장 중요하고 큰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문에 nothing but more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버지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이름은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루하기에 힘에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힘이 버겁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져야 할 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린다 보이 덱스터의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을 때에도 아버지는 항상 내 뒤에서 날 지켜주고 계셨다. 자녀들이여, 아버지라는 이름의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주는 용기와 힘은 이 세상 누가 주는 용기와 힘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여, 아버지의 짐이 보다 가볍도록 여러분들이 뒤에서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리라 믿습니다.